포틀랜드의 분주한 도시, 현대적이고 편리한 아파트에서 에밀리는 남편 데이비드, 그리고 그들의 5살 아들, 닉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사무직 회사원이었고, 데이비드는 아직 실직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에밀리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가 에밀리의 차를 덮쳤고, 그녀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에밀리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 데이비드는 아픈 아내를 걱정하기는커녕 자신의 어머니 글로리아의 말에 넘어가 에밀리의 보험금과 아파트를 가로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리아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여자였고 데이비드는 그런 어머니에게 꼼짝 못하는 나약한 남자였습니다. 데이비드의 누나인 사라는 남편 마이크와 2아이를 데리고 에밀리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사라는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여자였고 마이크는 술에 절어 사는 한심한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에밀리의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소셜미디어에 자랑스럽게 올렸고 마치 그 집이 자신의 집인 양 거짓말을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닉을 변두리에 있는 낮고 허름한 집에 사는 병든 할머니 마사에게 보냈습니다. 닉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방치되었습니다. 닉은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외로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야 했습니다. 에밀리의 직장 동료이자 친한 친구였던 제니퍼는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에밀리와 연락이 닿지 않자 제니퍼는 에밀리의 부모님, 마가렛과 피터에게 연락했습니다. 마가렛과 피터는 즉시 포틀랜드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딸의 아파트가 엉망진창이 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뻔뻔스럽게도 그 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했고 마가렛과 피터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딸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에밀리의 이웃인 존은 에밀리를 걱정하며 그녀의 아파트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존은 에밀리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그녀를 돕고 싶은 마음에 위험을 무릅쓴 것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에밀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배신에 그녀는 절망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곧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권리와 아들 닉을 되찾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존이 설치해준 몰래 카메라를 통해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들의 악행을 모두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렛과 피터는 닉을 데려와 자신들의 집에서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닉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 그리고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에밀리의 상황을 조사하던 중 마이크에게 들킬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존은 에밀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에밀리는 존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술에 취한 마이크는 닉에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고 이를 본 사라는 마이크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닉을 탓했습니다. 글로리아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돈을 써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에밀리는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자신의 아파트와 닉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들은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의 죄를 부인했고 오히려 에밀리를 몰아세웠습니다. 글로리아는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존이 설치한 몰래카메라 영상과 제니퍼의 증언, 그리고 마가렛과 피터의 도움을 받아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들의 악행을 법정에서 낱낱이 밝혔습니다. 재판은 길고 치열하게 진행되었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법원은 에밀리의 손을 들어주었고 데이비드와 그의 가족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밀리에게 아파트를 돌려주어야 했고 닉의 양육권도 박탈당했습니다. 글로리아는 자신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큰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쌓아 올린 명성과 재산을 모두 잃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와 이혼했고 닉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존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존은 닉을 친아들처럼 사랑했고 닉도 존을 아버지로 따르며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에밀리는 다시 건강을 회복했고
직장에도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성 인권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닉은 건강하고 씩씩한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닉은 어머니 에밀리와 양아버지 존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닉은 우연히 길에서 친아버지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초라한 행색으로 닉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닉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데이비드를 용서했습니다. 에밀리는 닉과 데이비드가 만나는 것을 허락했고 닉은 가끔씩 데이비드를 만나 아버지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포틀랜드의 한 작은 카페에서 에밀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가정폭력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기념회에는 에밀리의 가족, 친구, 그리고 그녀의 책을 통해 희망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존은 묵묵히 에밀리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닉은 어느덧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어머니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제니퍼는 에밀리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가렛과 피터는 딸의 용기와 지혜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기념회가 끝나갈 무렵 한 젊은 여성이 에밀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에밀리의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고백했고 에밀리 덕분에 용기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결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가정폭력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에밀리는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포틀랜드의 야경은 아름다웠고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굴곡 많았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존과 닉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집안 가득 울려 퍼졌고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밝은 햇살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그 희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존과 함께 쉼터 설립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뜻에 동참했습니다. 제니퍼는 쉼터 운영을 돕기로 했고 마가렛과 피터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닉은 어머니의 활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자신도 언젠가 어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쉼터 설립을 위한 노력은 결실을 맺어 마침내 포틀랜드 시내의 아늑하고 안전한 쉼터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쉼터의 이름은 희망의 집으로 정해졌습니다. 희망의 집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률 상담, 심리치료, 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에밀리는 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희망의 집에 사라라는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데리고 도망쳐 나온 여성이었습니다. 사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에밀리와 희망의 집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에밀리는 사라에게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사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도왔습니다. 사라는 희망의 집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딸과 함께 희망의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에밀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언젠가 자신도 에밀리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에밀리는 사라의 앞날을 축복하며 그녀가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희망의 집은 점점 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에밀리는 희망의 집을 통해 자신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희망의 집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희망의 집을 거쳐간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찾았고 그들은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에밀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닉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어머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존은 변함없이 에밀리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기념 행사는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희망의 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피해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에밀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에밀리는 무대에 올라 연설을 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회상하며 희망의 집을 함께 만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헌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에밀리의 연설은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에밀리의 용기와 헌신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에밀리는 연설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에밀리는 존, 닉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하며 지난 10년을 추억했습니다. 에밀리는 존과 닉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늦은 밤, 에밀리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쉼없이 달려온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용감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오래전 헤어졌던 데이비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에밀리와 닉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오랜 고민 끝에 데이비드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닉에게도 아버지와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닉은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약속된 날, 에밀리와 닉은 공원에서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데이비드는 과거에 오만하고 뻔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에밀리와 닉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을 전했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닉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데이비드는 닉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 성실하게 일했고 과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친구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닉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닉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더욱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어느 주말, 에밀리, 존, 닉, 그리고 데이비드는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돗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닉은 아버지와 함께 공놀이를 하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존은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 아래 에밀리와 그녀의 가족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고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닉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에밀리는 자신의 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전문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희망의 집에서 일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존은 든든한 동반자로서 에밀리의 곁을 지켰고 닉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며 어머니의 뒤를 이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젊은 시절 자신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글로리아가 중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 갈등과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에밀리는 왠지 모를 연민을 느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에밀리는 글로리아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글로리아는 과거의 표독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늙고 병약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밀리를 알아본 글로리아는 힘겹게 손을 내밀었고 에밀리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글로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에밀리에게 용서를 구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글로리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글로리아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글로리아가 세상을 떠난 후 에밀리는 왠지 모를 슬픔과 함께 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몇 년 후 에밀리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굴곡 많았던 여정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렸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여정이 자신을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느 봄날 에밀리는 존, 닉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도착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밀리는 해변을 거닐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시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얻은 행복과 보람을 떠올렸습니다. 존은 에밀리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었고 닉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에밀리는 더욱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희망의 집을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고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닉은 대학 졸업 후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머니의 뒤를 이었고 존은 변함없이 에밀리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과거 희망의 집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라가 쓴 감사의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는 새로운 삶을 찾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밀리는 사라의 편지를 읽으며 큰 보람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진정한 시대의 멘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에밀리는 존, 닉과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앉아 지난 날들을 추억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늦은 밤 에밀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그녀의 삶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희망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에밀리는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희망의 집을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고, 닉은 훌륭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하여 어머니의 뒤를 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담은 두 번째 자서전을 출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과 그 속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을 글로 담아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자서전은 첫 번째 자서전보다 더욱 깊이 있는 성찰과 감동을 담고 있었고, 많은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서전 출간을 기념하여 에밀리는 자신의 삶과 희망의 집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에밀리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인생 여정을 진솔하게 그려냈고, 희망의 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TV를 통해 방영되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에밀리는 자신의 서재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도시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존, 닉과 함께 희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에밀리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에밀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어느 겨울날, 에밀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존과 닉, 그리고 희망의 집 식구들이 함께했습니다. 에밀리는 평온한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고, 그녀의 영혼은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에밀리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그녀가 남긴 업적과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희망의 집은 에밀리의 유지를 받들어 닉이 이끌게 되었습니다. 닉은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헌신적으로 쉼터를 운영했고, 희망의 집은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회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닉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고, 희망의 집 식구들은 에밀리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에밀리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희망의 집을 거쳐간 많은 여성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녀가 베풀어준 사랑과 헌신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장례식은 슬픔 속에서도 희망과 감동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에밀리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에밀리의 이름은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희망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희망과 안식처를 제공했고, 에밀리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집은 에밀리의 위대한 유산이었고, 그녀의 사랑과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닉은 희망의 집 옥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에밀리가 잠들어 있는 묘지가 보였습니다. 닉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에밀리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닉은 어머니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에밀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어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